안녕하세요. 김서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차명계좌라든지 의심거래에 대해서 감시가 대폭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의 탈세나 아니면 고액의 자산가의 어떤 편법 증여라든지 이런 데에 감시가 강화돼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최근에는 어떤 개인의 소규모 거래,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차명계좌라든지 의심거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런 거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차명계좌는 왜 위험할까요? 차명계좌라고 하면 내 명의의 계좌가 아닌 계좌겠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로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증여세나 이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목적 자체를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금융실명제 강화가 됨으로써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국세청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고도화됨으로써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세금적인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사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차명계좌를 쓴 사람뿐만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끔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 그 계좌의 명의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생각한 거 이상으로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결과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심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떤 거래들을 의심거래로 보고 또 그 거래로 인해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잦은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 이런 의심거래로 포착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잦은 횟수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거래, 그리고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이런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고액의 금액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 거래를 통해서 고액의 금액을 이체하는데, 이 부분을 차용 거래로 인하여 이런 이체가 일어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라고 한다 그러면 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월등히 높다거나 아니면 자산 취득이 굉장히 높은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적은데, 아니면 신고된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이나 어떤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소비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단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을 하거나 해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잦은 빈도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거래로 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차명계좌나 아니면 의심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되셨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까요? 사실 세무조사를 대응을 하시는 것은 본인이 조사를 받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투명성을 갖고 소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자금 흐름을 내가 소명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소명을 하되 그 부분은 모두 객관적인 증빙, 예를 들면 뭐 계약서라든지 뭐 차용증이라든지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부채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부채 사후관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소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빙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런 증빙으로 소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좋겠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과거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뭐 분실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요즘 AI 시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AI 시대긴 하지만 일을 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세무 도움을 꼭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